네, 지금 시장 잠깐 보겠습니다. 선물 시장이 장 초반에 한 1% 정도 밀리면서 출발을 했는데 낙폭이 많이 만회됐고요. 장중에 400선 근처까지 거의 갔습니다. 지금도 그 근처 수준입니다. 여기에다가 코스피 코스닥이 소폭이나마 현재 상승불이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현선물 나란히 보합 정도 수준인데요. 방향성이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간밤 미국 증시 대비로는 비교적 선방하고 있는 장 초반의 모습인데 오늘 장 남은 시간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절대 전략에서 알아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첫 저와 함께 또 이렇게 방송에서 만나게 됐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먼저.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한마디 먼저 해주시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시청자님들도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 장 한마디는 이현령, 비현령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이 예전에도 이 성어로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뜻이잖아요. 현재 네. 시장에서 이 표현을 다시금 들고 오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제가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요 용어를 좀 많이 쓰긴 합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이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시장인 건데요. 오늘 이제 뉴욕 증시의 하락의 이제 대표적인 이유는 좀 크게 표면적으로 나온 게 두 가지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지아주 상원 선거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 그러니까 백신을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그렇게 생각보다 빨리, 끝나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업들, 실적 전망치 좀, 이제 하향 조정 좀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코로나 피해주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었는데, 보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카지노라든지 여행 관련 업체들 지금 다 하락을 했고, 오히려 이제 또 코로나 관련 종목들, 해가지고 모더나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이제 미국의 지금 이거를 보면, 사실상 이 코로나와 확산,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야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매번 이제 시장을 좀 뺄 때, 약간 단골 재료로 씁니다. 사실 코로나 확산 속도는 미국은 줄었어요. 확실하게 꺾여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확산 속도는 줄었습니다. 물론 근데 줄었다고 해도 매일 지금 확진자 수가 굉장히 어마무시한 건 맞죠. 하지만 어쨌든 확산 증가 속도는 좀 줄었는데 이게 시장이 모르는 재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 재료가 사실상 이미 노출돼 있었던 재료를 가지고 차익 실현의 빌미로 좀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있을 이제 상원 조지아주 상원 선거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도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미 다 나온 재료죠. 이미 시장에서 나와 있는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다른 거죠. 사실 코로나 재확산과 관련된 부분도 어떨 때는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되면 부양책이 더 써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올라오기도 하고요. 지금 이 조지아주 선거와 관련된 부분도 사실 지금 시장이 좀 내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거잖아요. 원래는 상원은 지금 이제 이 공화당이 다 장악을 할 거다. 그러니까 이번에 조지아주 선거도 여론조사 결과까지는 남아있는 두 개 다 모두 공화당이 가져갈 거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상원은 공화당이 여전히 이제 유지를 하기 때문에 속도 조절, 정책에 대한 속도 조절이 나올 거다라는 거 기대감으로 간증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게 여론조사를 보니까 블루 웨이브가 될 거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이 법인세 인상과 관련된 부분, 시장 규제와 관련된 부분이 좀 부각될 거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미 나온 재료죠. 이미 알고 있었던 재료고 시장은 블루 웨이브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던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경우 아무래도 이 추가 부양책과 관련된 기대감이 훨씬 더 커지니까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상원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죠. 지금 추가 부양책을 합의를 했는데 세부 사항에서 지금 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2,000불을 주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합의가 된 거는 600불이거든요. 600불인데 지금 이제 세부 사항 조율을 할 때 원래 민주당이 공화당과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는 1,200불 정도로 낮췄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더 많이 늘린 거예요. 2,000불.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주당은 의회를 장악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2,000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추가 부양책이 아주 강력하게 써지겠죠. 이건 분명히 호재입니다. 호재. 물론 이 법인세 인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의 분명히 이 우려감은 있죠. 우려감은 있지만 시장은 어쨌든 지금 이제 유동성으로 밀고 나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유동성 재료에 더
시장은 반응을 할 겁니다. 다만 지금 왜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냐? 중요한 건 워낙 많이 올라왔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죠. 살짝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블루웨이브에 대한 좀 우려감을 가지는 거지만 사실상 블루웨이브가 되었을 때 또 시장, 특히 신흥국 시장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거죠. 더 많은 돈이 좀 뿌려진다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저는 나빠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표를 보시면서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이 간밤에 있었던 글로벌 주요 이제 상품 시장, 뭐 그다음 환 시장 쪽의 흐름을 보면 분명히 보시는 것처럼 빅스 지수가 급등이 나온 건 분명히 우려감이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요즘에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빅스 지수가 28을 넘기면 좀 조심을 하자라고 많이 이야기 드렸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도 살짝의 터치를 할 뻔했어요. 요 위치에 있다가 지금 현재 약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빅스 지수가 급등했다라는 건 분명히 시장에 악재가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제 좀 특징적인 상품 시장에서 특징적인 모습은 골드죠. 이 금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 두 개가 연동을 해서 상승을 했다라는 건 위험자산 선호도가 좀 높아졌다라는, 안전자산 선호도가 좀 높아졌다라고 인식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시장의 전체적인 자금의 흐름이 그럼 이쪽으로 다 쏠릴 것이냐라는 건데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뭐 빅스 지수라든지 골드 가격은 또 상승은 했지만 상대적으로 여기 보시는 거 경기에 가장 민감하고 대표적인 위험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구리 가격도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뭐 이런 거 다 있지만 안전자산 관련도 있지만 미국제 10년물이 생각보다 좀 평온하게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대표적인 또 안전자산 중에 하나인 엔화 같은 경우도 장중에 급등은 했어요. 하지만 윗꼬리를 많이 달고 그냥 마무리가 되면서 좀 평이하게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죠. 분명히 단기 이슈에 인해서 순간적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의 전체적인 자금이 안전자산 쪽으로 지금 쏠리겠냐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 조금 단기적인 찰실현 정도의 흐름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뉴욕 증시가 급락을 하고 급등을 하고는 최근의 흐름에서는 우리 시장은 좀 별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뉴욕 증시에 좀 약간 디커플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우리 증시의 디커플링 현상이 가장 이제 주된 원인은 아시는 것처럼 개인 투자자 분들이죠. 지금 이 개인들의 시장 장악력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지금처럼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해버리면 지수 자체가 크게 밀리죠. 근데 이 부분을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아주 강력하게 받아내면서 지수 자체를 끌어올리고 있잖아요.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증시에서 많이 이야기 듣는 게 개인들이 사면 이제 떨어지는 거고 개인들은 고점이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 시장의 상황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외국인과 기관이 장악했었던 시장에서 개인들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고점의 징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신용 잔고가 많이 늘어나는 거 겁나는 거 아니냐? 그것도 이미 예전의 방식인 거죠. 그때는 거기 이 고객 예탁금 25조에서 왔다 갔다 할 시점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이미 지금 50조가 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미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의 영향력을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개인들이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는 시장에서 글로벌 증시와는 약간 디커플링 되고 있다. 물론 이 부분이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굉장히 지금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나중에 공매도가 생겼을 때 좀 충격은 많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전까지는 개인들의 이 수급의 논리로 인해서 국내 시장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강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조정에 대한 부분을 너무 겁내할 필요는 없다. 다만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로 열려있는 룸은 좀 많이 좁다.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종목 장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지금 지수보다는 좀 종목이 좀 집중하는 시선을 좀 돌리는 이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워낙에 요즘에 대형주 위주로 급등 움직임을 많이 나타내고 있어서요. 이제 종목 장세로 간다면은 어떻게 종목 선별을 해야 될지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종목을 찝어주셔도 좋고요. 네,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 드리는 거 있는 것처럼, 원래도 이제 뉴스 쪽에 포지션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트워크, 5G, 2차 전지, 신재생,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는 제가 비메모리라고 이야기 많이 드렸죠. 이쪽에 계속 좀 포지션을 좀 두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신재생이 많이 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시밴드 경매가 이번 주면 마무리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한 2주 정도 후에, 또 이제 5G 관련 또 수주가 나올 거니까 또 그때를 또 대비해서 또 KMW 또 지금부터 또 모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KMW. 그러면은 지금 요즘 들어서 강한, 그리고 또 오늘장 강한 경기 민감 섹터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보수적인 의견이세요. 뭐 철강이라든지 건설, 조선 이쪽에 대해서는
비중을 크게 가져가지는 않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신 건가요? 네, 뭐 사실 건설주, 조선주, 그다음 철강주 제가 뭐 주식과 개론을 통해서 경기 민감주 중에 내년에 좀 해볼 만한 업종이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이야기했는데 상당 부분 많이 올랐죠. 경기 민감주 중에서는 사실 이제 재고를 쌓을 수 있는 이 섹터들은 괜찮겠죠. 화학주라든지 정유라든지 뭐 이런 업종들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업종 좋을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건설은 지금은 조금 많이 올라온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많이 올라온 것 같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이고요. 조선은 또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이라든지 뭐 화학이라는 정유 쪽은 좀 해볼 만한 아직까지 해볼 만한 섹터인 것 같고요. 건설이라든지 철강주는 이제 조금 조심은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준 전문가였습니다.